지금부터 2020년도 남춘천중학교 3학년 스포츠클럽 2주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온라인 강좌는 배드민턴의 역사 및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 목차는 배드민턴의 역사, 초창기 배드민턴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로는 한국에는 어떻게 배드민턴이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많이 보급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차로는 배드민턴의 기본사항, 배드민턴의 시설 및 용구, 라켓, 셔틀콕, 네트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 배드민턴의 역사입니다. 초창기 배드민턴은 1820년경 인도 불후의 지방에서 성행하던 민속경기인 푸나라는 민속경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에서 주둔하고 있던 영국 장교들이 이를 배워 본국,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체계를 잡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 배드민턴이라는 지명을 따라서 경기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배드민턴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배드민턴은 귀족 계급의 게임으로 대단히 매너가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기신 오픈 셔츠에 저고리를 단정하게 입고 실크 모자를 쓴 뒤 품위의 차림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다고 하고, 이 격조 높은 품위는 현재 배드민턴 경기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후 1893년 영국 배드민턴 협회 창립과 동시에 규칙이 제정되었고 세계적인 경기 대회로서는 1939년 국제 배드민턴 연맹의 초대 회장 조지 토마스 경의 토마스컵, 세계 선수권 대회, 전형 선수권 대회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시범 종목을 거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비로소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오픈 대회를 개최하며 수많은 경기가 연중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배드민턴 경기가 보급된 것은 해방 이후에 이르며 당시 배드민턴은 놀이의 성격을 많이 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7년 비로소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조직되었고 경기적인 배드민턴이 소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62년 배드민턴 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었으며 그해 제43회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드민턴이 한 번 더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주였던 이용대, 김효정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써 한 번 더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의 기본사항, 시설 부분에서 네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네트의 각 부분이고 배드민턴 네트의 상단 부분은 하얀색 테로 이루고 있는 부분, 맨 윗부분이겠죠. 저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명칭은 백태라고 합니다. 백태. 그 밑에 그물망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네트로 되어 있고 양옆에 네트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을 지주대 또는 포스트라고 합니다. 자, 네트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코트 체인지를 하거나 게임이 끝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트 밑으로 지나가거나 네트를 뛰어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네트를 뛰어넘다가 네트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자기 높이뛰기 높다고 네트를 뛰어넘다가 네트에 걸려서 다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겠죠. 다치겠죠.
네트는 절대 뛰어넘으면 안됩니다. 자, 다른 경우는 네트 밑으로 지나가다가 얼굴이 긁혔어요. 그리고 네트가 좀 촘촘한 편이기 때문에 옷이나 다른 뭐 액세서리 부분에 걸릴 염려가 있어요. 그럼 네트가 찢어지게 되고 시설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를 뛰어넘거나 네트 밑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트 높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트 높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네트의 중앙부 가운데 부분이겠죠.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은 높이가 1.524m, 가운데 부분, 그 지주대 쪽이 1.55m. 자, 가운데 부분과 지주대 부분이 높이가 다른 이유는 아무리 잘 잡아줘도 가운데 부분은 약간 처지게 되어 있어요. 중력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이 높이가 맞아져야 정식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규정 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네트의 높이는 0.76m, 그리고 네트의 총 넓이는 6.1m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기본사항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가지 기구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배드민턴 라켓이 있겠죠. 라켓이 있어야지 셔틀콕을 칠 수 있겠죠. 밑에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라켓의 구성 요소,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방금 말했던 셔틀콕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뭐 깃털은 몇 개가 꼽혀 있는지, 명칭, 뭐 넓이, 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배드민턴의 의류, 가방 및 신발.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전문 의류나 전문 가방, 전문 신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고, 배드민턴은 뭐 어디든 장소가 되고 네트가 있고 라켓, 셔틀콕만 있다면은 재밌게, 야외든 실내든 재밌게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의류나 가방, 신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기타 액세서리는 뭐 이쁘게 멋있게 자기를 꾸미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보호구 위주로, 보호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액세서리 위주로 일단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자, 선생님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진 및 장소를 제공해 준 곳은 우리 학교 후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요. 거기 요넥스란 매장에서 각종 사진과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문의사항이 있으면 와도 되겠지만은 배드민턴에 흥미가 많이 생겨서 내가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배드민턴 라켓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켓이 있으면은 왼쪽 변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부분은 헤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가운데 두 번째 긴 부분, 요 부분은 샤프트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맨 밑에 손잡이 부분은 그립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인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줄이라는 게 있고 거트라는 게 있고, 요거는 뒤에 사진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건데, 거트가 가운데 있는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스트링은 저 줄을 잡아주는 스트링 머신이 따로 있어요. 스트링 머신에서 스트링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 줄이 너무 느슨하면은 배드민턴 공이, 셔틀콕이 멀리 나가진 않겠죠. 근데 요를 당겨주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텐션을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보면 돼요. 이따 뒷부분에 사진 나오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목 부분은 샤프트와 헤드의 경계선이 되겠죠. 그 부분의 명칭은 넥이라고 하고, 자, 그립 부분에서 위쪽은 앞캡, 퍼스트 캡,
프론트 캡, 백 캡, 앞 캡, 뒤 캡. 이렇게 명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게 셔틀콕이라는 거고, 선생님 깃털 셔틀콕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앞부분, 코르크, 흰색 부분과 까만색 띠로 이루어진 이게 코르크 부분인데, 셔틀콕은 새 깃털의 방구상. 자, 코르크가 동그라진 않죠. 반이 잘려 있죠. 방구상에 코르크에 꽂은 것으로서 무게는 4.53에서 5.50g 정도가 되고, 코르크 앞부분, 코르크의 지름은 2.54에서 2.87cm 정도. 그리고 저 뒤에 꽂혀있는, 코르크에 꼽혀있는 깃털은 14장에서 16장 정도가 되는 거고, 깃털 끝에서 코르크 대까지의 길이는 6.4에서 7cm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자, 다음은 배드민턴 용품 소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라켓이 있겠죠. 종류가 엄청 많아요. 크게 종류를 구분해 주자면은 공격형이 있겠죠. 공격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공격형, 그리고 수비형, 약간 가벼운 라켓으로 할 수 있는 수비형이 있을 거고, 올라운드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까 공격형과 수비형을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는 올라운드형, 이렇게가 있는데, 공격형 라켓에서는 아까 말했던 헤드 부분이 약간 무거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공격형 스트로크인 스매시라든지 드라이브 이런 걸 할 때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라켓이고, 좀 전에 말했듯이 수비형 라켓은 약간 가벼워요. 자, 상대편에서 세게 때리는 스트로크의 셔틀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라켓이 무거우면 조금 더 동작이 느려지겠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비형 라켓은 조금 더 가벼운 정도, 그리고 올라운드형 라켓은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뽑아내서 자기에 맞는 전체적인 플레이, 초급자들이 하기 쉬운 라켓이 되겠죠. 그런 라켓이 있고, 여러가지 라켓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왼쪽에 보면은 셔틀콕이라고 써있죠. 이 셔틀콕도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으로 깃털이 안 꼽혀 있고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는 라켓. 요건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자, 장점으로서는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서는 셔틀콕이 일정하지가 못해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많다 보니까 일정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경기형 셔틀콕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깃털로 되어 있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깃털형 셔틀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방, 신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거의 전문가용이에요. 자, 사각 가방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옆 밑에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뭐 가방처럼 멜 수 있는, 매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수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요런 가방들이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겠죠. 자, 배드민턴이 아무래도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은 넘어져서 부상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로 된 바닥 밑창, 고무로 된 경우가 되게 많고, 격한 스포츠다 보니까 되게 신발을 보호할 수 있는 쿠션감이 많은 그런 신발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 영상 보고 뭐 사달라고 이런 거 떼쓰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배드민턴 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자, 비지라고 그래갖고 이 겉들마다 텐션이 다 틀려요. 겉의 굵기도 틀리고, 매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법도 많이 틀려지고, 공격형이 될 수도 있고 수비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장력을 일반적으로 텐션이라고 말해주고, 이런 겉을 멜 수 있게 해주는 스트링 머신이에요. 저 줄을
다 손으로 하나하나 끼는 거예요. 낀 다음에 이 스트링 머신을 이용해서 줄을 당겨주는 거죠. 줄을 당겨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라켓, 스트링, 겉에 쪽이 텐션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멀리 이런 스트로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거치되어 있는 라켓은 선생님 라켓인데 그립 쪽에 그립 보호대도 되어 있죠. 강아지 모양. 빨리 만나서 배드민턴을 좀 치고 싶네요. 같이 재미있게. 자, 다음으로 넘길게요. 자, 기타 액세서리 보호구인데 밑에 부분 맨 밑에 칸에서 위에 여러가지 색깔로 쭉 뻗어 있는 게 그립이에요. 이것도 배드민턴 그립인데 배드민턴 그립은 이게 그립을 감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상 염려가 있겠죠. 가시가 막힌다든지 긁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배드민턴 그립을 꼭 감아놓고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걸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거의 손목 보호대. 자, 아까 겉 그립 위에 보면은 손목 보호대가 많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그 위에는 뭐 손목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도 있고 헤어밴드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땀 흘리지 않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가지 보호기구들이 다 되어 있죠. 무릎 보호대, 엘보우 팔꿈치 보호대, 발목 보호대, 종아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 액세서리는 거의 보호대 위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 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줄게요. 2주차 과제는 밑에 과제 폴더에 있는 과제 안내, 그 폴더에 있는 영상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배드민턴 역사에 대한 영상이에요. 한 3분 정도 되는 간략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고 배드민턴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자면은, 우리 1주차 때 보면은 위에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있었고 밑에 과제 안내 폴더 두 가지가 있었죠. 요 두 가지를 다 확인하고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해야지 출석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 폴더에 있는 영상 시청하고 과제 제출하도록 할게요. 꼭 이름만 쓰지 말고, 과제 제출 각 반에 이름만 쓰지 말고 자기 학번, 이름 요거를 명확하게 써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과제하도록 하겠습니다.